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기침 소리, 밥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사람, 이젠 아무도 없습니다. 집 안은 조용하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커져갑니다. 문득 생각했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창밖을 내다보면 논밭은 여전히 푸르지만 그 속에 나는 투명한 그림자 같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자라나는 얼굴, 할머니 언제 와요?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자. 아들 내외가 있는 그곳으로 가면 조금은 덜 외로울지도 모른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앨범 한 권, 그리고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 하나. 그 시계가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터미널까지 걸어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서 짐 안 되게 해야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아들이 반갑게 안아주고 며느리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 버스 창가에 앉아 논밭이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 끝에서 내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질 줄은. 버스가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 사이로 쏟아지는 소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시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답답하고 빠른 공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엄마 오느라 고생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웠죠.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조금 달랐습니다. 얄밉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그 목소리 속엔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안은 반짝였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손주가 뛰어오며 할머니 하고 안겼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부엌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가방을 내려놓으려 하자 그녀가 재빨리 말했죠. 어머니 무거우실 텐데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친절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대면 불편하단 뜻이겠지. 저녁 시간 식탁 위에 며느리가 차린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덧붙였죠. 어머니 저희는 요즘 이런 식으로 식사해요. 조금 다르시겠지만 적응하셔야 해요. 그 말이 꼭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엄마 불편하지 않죠? 하고 묻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엔 이미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는 손님일까 가족일까? 그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자. 짐이 되지 말자.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고 며느리는 방에서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TV를 켜놓은 채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물컵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며느리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골칫덩이 치웠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장이 내게 한 말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짐이었구나.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표정,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혹시 들킬까봐 손등으로 급히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 빗소리가 내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남편의 시계, 사진 한 장을 넣고 조심스레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카톡창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골칫덩이 치웠네. 그 문장을 지우지 못한 채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3시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 냄새가 스며드는 공기 속에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이번엔 나부터 떠나야겠다. 공항의 새벽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빛은 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사람은 있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찬 공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손에는 낡은 캐리어 하나, 안에는 옷 세 벌과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내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남편 사이에 서서 우리 가족이라며 행복해하던 그때의 나.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몰랐지 가족이 언젠가 나를 짐으로 부를 줄은. 벤치에 앉자마자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연인들이 웃고 여행 가는 가족들은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속에서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 위에 떴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골칫덩이 치웠네. 그 문장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치웠네, 치웠네, 치웠네. 나는 그 문장에 삼켜졌습니다. 그래, 치워진 사람답게 조용히 사라지자.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떨어진 빗방울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건 마치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비행기 XX편이 출발합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떠나볼까? 이 도시도 이 마음도 다 떠나보자. 하지만 발걸음은 출국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며느리의 이름까지 떴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작은 화면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항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문득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떠남이 아니라 돌아갈 용기를 잃는 거란 걸. 나는 휴대폰을 꼭 쥐고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눈부신 불빛처럼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두려웠다. 받지 않으면 그리움이 되고 받으면 미움이 다시 터질까봐. 손끝이 떨렸다. 그래도 결국 나는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들 통화음. 엄마 어디에요? 며느리가 울고 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그 목소리는 어딘가 아이 같았다. 예전에 넘어져서 울던 그 아이의 목소리처럼.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나 괜찮아, 괜찮다, 얘야. 그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그 한마디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제야 알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늦게라도 진심으로 건네면 따뜻하다는 걸. 공항 벤치에 앉은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저예요. 그날 카톡 진심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가 가족이라서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녹아내렸다. 그래, 나도 너를 이해해야지. 입술 사이로 중얼거렸다. 그때 공항 천장에 아침 햇살이 퍼졌다. 밤새 깜깜하던 공간이 서서히 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도망이 아니라 용서의 귀가였다. 기차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전보다 조금 평온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며느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붓고 손에는 작은 손주가 안겨 있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손주가 내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도망가지 마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그래, 이제 어디 안 간다. 공항의 새벽은 차가웠지만 돌아온 집의 아침은 따뜻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로 다시 피어나는 건 사랑이었다. 사람은 결국 돌아올 곳이 있어야 살아간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자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제는 눈물로 젖어 있었던 마음이 오늘은 햇살로 말라가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의 조용한 움직임이 들렸다. 그녀가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속 많이 상하셨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래, 이제 됐다.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며칠의 아픔이 녹아 있었다. 식탁에 앉아 손주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다. 할머니, 공항이 어디야? 그 질문에 잠시 멈췄다가 웃음이 터졌다. 거기엔 비행기가 많단다. 근데 할머니는 이제 거기 안 갈 거야. 아이의 맑은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깨달았다. 떠난다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끔은 멀어졌다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 애쓸 때 가족이란 이름은 다시 살아난다. 며느리는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단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무겁더라. 우린 그렇게 웃었다.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창문 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봄은 온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는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기다려주는 게 더 어렵지만 그 기다림이 결국 사랑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앞에서 손주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하나, 둘, 셋, 웃어요. 찰칵. 그 소리와 함께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다음 메일. 읽은 메일. 보낸 사람 곽수연.